자, 우리 도구에서요, 로그인 회원 가입 쪽을 저희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니까요.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클릭을 하는 거죠. 로그인. 여기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네, 여기, 얘는 밑에 공간을 조금 더 줬어. 근데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길게 줘봐요. 우린 지금 좀 짧게 돼 있거든요. 짧은 게 나아요. 네. 그리고요, 여기 로그인 했을 때 뭐겠어요? 처음에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한번 정제해 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괜찮은지 어쩐지 정제해 주는. 그래서 그냥 로그인을 누르는 게 아니지. 만약에 이 로그인 버튼을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된다. 타. 그럼 여기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모두 입력해 주세요. 확인. 그래? 아이디 넣어줄까? 아이디를 넣었어. 비밀번호를 안 넣어도 걸고 넘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모두 입력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었어. 둘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로그인에 성공하였습니다.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로그인에 성공했는지 어쨌는지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작업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게 안 되어 있는 작업인데 일단 여기에 이게 비어 있는지 어쨌는지는 일단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로그인 HTML. 그러면 JS가 필요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쪽에 가서 놔보도록 하죠. JS. 오른쪽 버튼. 새 파일. JS에서 새 파일. 로그인. login.js. 이렇게. login.js. 네, login.js라고 하시고 여기는 이제 버그피제 로그인 JS라고 설명을 위에다 써주시면 되겠죠. 버그피제 PJ 로그인 페이지 JS login.js가 되겠죠. 버그 페이지 login.js.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구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놓으시고요. 우리 건드려줄 대상이 누군지 보시고, 이거 집어넣어야 되겠죠, 일단은? 네, 외부 파일이니까. 네, 당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login.html. 여기에서 상단을 가셔가지고요. 네, 이거, 링크 시스템 밑에. 여기 common.js 밑에다 넣으면 되겠죠? 공통 JS는 필요한 거고, 로그인 여기 해당 페이지에 있는 JS가 필요하니까, 카피하시고, 네, Alt, Shift, 방향키 아래. 그 다음에 login.js가 나오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엔터는 하단에 개행을 하지만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요 상단 개행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위쪽에 개행을 해서 설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로그인 페이지 JS죠. 로그인 페이지 JS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 JS. 네, 이러고 나면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네, 로그인 페이지 JS. 로그인 페이지 JS가 이제 잘 읽혀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로그인.js 이렇게 불러드리시고요. 네, 맨 밑에다 불러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로그인.js로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jQuery 블록 만들어야 되겠죠? 네, jQuery를 저희가 사용할 거고요. jQuery 코드 블록 jQuery 코드 블록을 쭉 나와보고요. 네, 그 다음에 달러 정소가로 능가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 주고요.
JQB, J코드 룰러. 자,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콘솔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로그. 콘솔.로그 뭐라고? 로딩 완료라고 하는 부분, 로딩 완료라고 나오도록 이 부분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이 로딩 완료가 저기서 찍고 여기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 실행됐는지는 알 수 있어요. 네. 어디서 실행됐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페이지 옆에 F12 열어볼게요. F12 콘솔 창 로딩 완료가 두 군데서 빵빵 떴죠? 여기 보시면 어디서 로딩 완료를 쳐줬는지 나와요. 커먼 JS의 17번째 줄, 로그인 JS의 6번째 줄에서 찍어줬대요. 그러니까 로그인 페이지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페이지 이름도 우리가 지금 무슨 페이지인지 여기서 찍고 있죠. 로그인. 네, 로그인 페이지 이름만 따내는 걸 해놨습니다. 저희.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지 말지도 이제 이걸 가지고 결정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네. 오케이. 됐고요. 로딩 완료. 자, 로딩 완료 찍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대상들을 건드려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비었는지 찾는지를 우리가 요 대상 두 개를 누군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선정하는 거죠. input, 네, id가 MID, input, id가 MPW. 얘네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을 한번 담아 놓을까요? 자, 여기 들어와서 대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대상 1, 대상 1은 ID 입력 요소. ID 입력 요소가 되겠고요. let MID는 달러, 네, 여기에다가 샵 MID라고 쓰겠습니다. MID 샵 MID고 대상 1, 대상 2는 대상 2는 비밀번호 입력 요소가 되겠죠? 비밀번호 입력 요소 let MPW, 네, MPW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달러 MPW, 달러 샵 MPW라고 이렇게 대상 잡아놓고 밑에서 이제 MID하고 MPW는 쉽게 변수명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jQuery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똑같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버튼 클릭 시 지금 현재는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로그인 버튼 여기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은요 얘 대상을 보시면 서브밋 버튼이에요. 서브밋 input type submit value login. 그럼 이 submit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애냐? 이 페이지를 전체를 들고 여기 설정된 폼 태그에 설정된 액션 페이지로 날아가는 임무를 띄고 있는 애가 submit이라는 타입 버튼이에요. 그래서 process.php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그냥 없는 페이지로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단에 주소를 보면 process.php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로 이제 전부 들고 왔는데 없는 거야. 네, 그죠? 그 마치 무슨 영화에서 우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딱 갔더니 그 우주선이 거기 없어. 무슨 영화가 그랬지?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 그 우주선.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네. 제가 봤던 우주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황당한 경우죠. 지금 이 황당한 케이스예요, 이게. 왔더니 페이지가 없어. 네, 이런 경우들. 그래서 얘를요 날아가게 안 하고요 못 날아가게 할 거예요. 얘를 이제 못 날아가게 하고 싶으면은 기본 동작을 정지시키는 게 뭐였지? 프리벤트 디폴트. 네, 그걸로 막는 뭐 리턴 폴스로 막을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일단 prevent default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을 찾아보세요. 여기 버튼 다시 한번 찍어서 보시면 버튼이 이름이 있나요? 아이디가 있네요. 아이디가 SBT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이디가 SBTN, 그죠? SBTN이라는 이름의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상 로그인 버튼 클릭 C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 C. 로그인 버튼 클릭 C는요. 달러 샵 좀 전에 무슨 BTN? SBTN이라고 했죠? SBTN. 네. SBTN 점 클릭. 여기서는 점 클릭하고 나서 이 버튼 가지고 뭘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이 버튼을 클릭했다는 게 더 중요해요. 클릭하시고 소가로 화살표 중가로 하시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 소가로에 이벤트를 갖고 들어가는 소가로까지 아예 빼주고 2라고만 쓰시면 이벤트라는 변수를 하나 갖고 들어가서 2점 이렇게 하겠다고 2점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걸 날려주시면 기본 멈춤 동작을 한다. 기본 작동을 멈추는 거죠. 얘가 기본 뭐 날아가는 기능이 있다. 클릭하면 클릭에 이동하는 기능이 있다. 스크롤하면 스크롤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 작동 막는 거죠. 얘는 이제 이동하니까 기본 이동 먹기. 서브 및 기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브 및. 서브 및 버튼의 기본 기능. 이거를 먹는 거죠. 프리벤트 디폴트. 요거는 지금 클릭하는 데다가 저희가 코딩을 하고 있는 거죠. 클릭. 클릭. 클릭하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좀 전에 날아갔었는데 얘가 안 날아가면 이 코드가 먹은 겁니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짠. 다시 열어볼까? 잠깐만. 난 한번. 네, 그래서 안 가야 돼. 좀 전에 클릭했을 때 갔었거든요. 안 가야 돼. 로딩 완료는 당연히 뜨고. 안 가는 상태. 안 가는 상태를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안 가지는 거죠? 네, 안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 비번에서는 뭐였어요? 빈값 체크 여부 요거만 여기서는 그것만 해주면 돼요. 2번. 네. 2번은 뭐냐면 두 번째 스텝에서는 아이디 비번 빈값 여부 확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빈값이네? 이런 거죠. 이걸 확인할 때는요. 발이라는 애를 사용할 거고요. 입력된 값 읽어옵니다. 입력된 값 읽어오기를 합니다. 발. 우리가 이 발은 전에도 계속 써봤어요. 예. 그 다음에 사실 공백 제거를 사실 안 해주면 안 되는데요. 공백 제거 없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if 문으로. if. 만약에 mid에 발이라는 애를 해서 읽어온 다음에 내가 이게 비었는지 또는 또는 mpw가 발에 있는 값이 비었는지 이 두 가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응을 if 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if 이렇게 두 개. 오한데 이렇게 엔터 한번 칠 수 있어요. 줄 바꿈 커널 B 하면 줄을 예쁘게 맞춰줘요. MID가 발 비었냐 또는 MPW가 발이 비었냐 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뭐 비었으면 둘 다 비었으면 이제 얼러창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죠. 얼러창에서 뭐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모두 입력해 주세요. 라고 데이터를 문구를 하나 날려주면 되는 거지. 아이디와 비밀번호 모두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모두 입력했다 그러면은 else문이잖아. 그럼 이제 검사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할 지금 형편이 못 돼요. 왜냐면 집이랑 연결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성공 메시지만 단순하게 띄워보도록 합니다. else문에서는 반대로 언론 문장을 여기선 alert 로그인에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로그인에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실제 서버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실제 서버에서는 아이디 비번 확인 후, 그죠? 아이디가 없으면 없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해야 되고, 아이디가 있으나 비번이 없는 경우가 있죠. 비번이 틀리면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런 메시지를 띄워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일치하면 성공 메시지. 그죠? 일치하면 성공 메시지를 첫 페이지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죠. 여기 로그인 딱 성공하면 첫 페이지로. 첫 페이지 리로드를 해줍니다. 리로드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 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안 뜨고 보통 첫 페이지 아무개님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성공된 어떤 화면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비었는지 한번 보시면 빈 상태에서 누르면 당연히 비밀번호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나만 넣었을 때도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아이디 안 쓰고 비밀번호만 넣었어. 그랬을 때도 확인해 주세요. 둘 다 넣어야만 성공하였습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확인해 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세스는 여기서 끝인데 속일 수도 있다 이거죠. 속인다는 건 뭐냐면 새로 고치고 아이디를 빈칸으로 하는 거야 그냥 여기 아이디를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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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밀번호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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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로그인 성공했다고 나와요. 공백도 문자로 얘가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공백 문자를 없애는 애를 여기다가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발 말고 여기다가 같이 쓰시면 네 공기까지 같이 밥 먹다 삼켰다 그러면 우린 꺽 하고 트림을 한다고 그랬죠. 트림 앞뒤 공백 제거. 앞뒤 공백 제거를 짠 해주시면 돼요. 앞뒤 공백 제거. 그래서 여기 파일 뒤에다가 동시에 이렇게 Alt로 클릭한 다음에 점 트림 하시면 돼요. 트림 이건 거지? 트림 앞뒤 공백 제거까지 여러분들이 날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밸류를 읽어왔는 다음에 앞뒤 공백을 제거해 주거라 라고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통과 안 돼요. 그걸 하시고 나면은 공백으로 이렇게 넣었어도 네, 아이디와 비밀번호 모두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칸 비워주는 건 조금 있다가 서비스 차원으로 칸 비워주는 건 조금 있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쪽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공백 제거해서 저희가 체크를 딱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더니 괜찮았죠?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제가 좀 전에 해주자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만약에 실패했어. 아이디 비밀번호 모두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공백을 입력했다던가 실패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해주는 거지. MID의 밸류를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포커스를 여기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ID 지우고 포커스 ID 지우고 포커스
지우고 포커스 각. 포커스 각에 딱 해주는 거죠. 네. 아이디 지우고 포커스 짠. 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비밀번호도 같이 지워요. mpw.var인데 빈 값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값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빈 값을 넣었다는 거는 지운 거예요. 이거 B번 지우기. B번 지우기까지 한 겁니다. 아이디 지우고 포커스 가고 B번도 지우고. 근데 포커스는 아이디에 가서 써주도록 해놨어요. 네.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만 더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볼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여기다가 막 공백 넣고 탁 했더니 아이디와 비밀번호 모두 입력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걸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다시 싹 지우고 여기 가서 깜빡거리고 있죠. 아이디와 비밀번호 다 무조건 입력해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이디와 비밀번호 모두 입력해 주세요.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이디 지우고 포커스 짠 비밀번호 지우고 이거까지 실패일 경우에 그리고 이제 로그인 성공하였습니다는 저희가 이제 실제 서버에 가서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하고 아이디 없으면 없는 아이디입니다. 아이디가 있으다 비밀번호 틀리면 비밀번호 확인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는 실제 서버하고 저희가 왔다 갔다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AJAX예요. 이게 아작스 코딩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 내가 AJAX 코딩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네, AJAX 코딩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할 예정입니다. AJAX 코딩 예정. 오케이? 네, 여기는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멤버.js를 저희가 만들어줘서 이제 처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멤버.js를 만들어 놓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멤버.js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한 건 일단 푸시하고요. 푸시. 네, 푸시해서 싱크 일치 시켜놓고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기 로그인 페이지 다음에 멤버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member.html 열어주세요. member.html 컨트롤 홈 맨 위로 상단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member.js가 당연히 없거든요. 네. member.js도 js 폴더에다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js 폴더 만들기. js 폴더 오른쪽 버튼 새 파일 member member.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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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고 member.js도 위에다가 보그 비주얼 회원 가입 페이지 JS인데 member.js라고 하시면 되겠죠. member.js 그럼 member.html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member.html로 가볼까요? 우리 member.html에 그 JS를 이거 카피 Alt Shift 방향키 아래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mem이죠 member.js 컨트롤 시프트 엔터 위에다가 설명 하나 넣고 회원 가입 페이지 JS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회원 가입 페이지 JS member.js
member.js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member.js도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jQuery 코드 블록 만들어주고요. jQuery 코드 블록 만들어주시고 달러 소가로 중가로 화살표 해주시고 중가로 해주시고 엔터팍 치시고 컨솔 여기 처음에 로딩 완료 로딩 완료 콘솔 점 로그 로딩 완료 맨 끝에는 jQuery 코드 블록 JQB라고 쓸까요? JQB 네, jQuery 코드 블록 엑셀 로딩 완료 이것도 이제 로딩 완료를 여기서 해주는지 라인이 찍히겠죠. 네, 그거를 저희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member.html 띄워보고요. 로그인 페이지는 닫아놓을까? 네, 로그인은 닫아놓고요. member.html 이 페이지에서 한번 띄워보도록 합니다. 띄워봐봐. 네. 페이지 띄워볼게요. Alt Arrow. 회원가입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기존에 있는 member. 샘플도 요 회원가입을 눌러서 보시면 되겠죠? 네. 샘플 페이지에도 회원가입 페이지를 열어놓으시고 로그인 페이지는 닫고 회원가입 페이지는 열고 F12 눌러서 옆에 로딩 완료라고 뜨는지 확인. 이 현재 페이지는 로딩 멤버라고 당연히 뜨고 있죠? 페이지 이름에 멤버가 나오고요. 로딩 완료는 member. 여섯 번째 줄에서 member.js에서 찍어주고 있네요. 바로 member.js 여섯 번째 라인에서 찍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딩 완료.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약간 라인을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무엇인가? 밸리데이션,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 자체를요,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래요. 밸리데이션. 밸리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밸리드라는 단어는 여기서 보시면, valid. 네이버? 세계 고양이의 날이에요, 여러분. 아! 네, 고양이 날. 집에 고양이들에게 선물 하나씩 주세요. 캔 하나 사다 주면 되나? 뭘 좋아하지? 저기 키우지. 누가? 내 건가? 누가 내 거야? 자기 내 거야? 있어요? 오늘 뭐 사다 줄까요? 그런 날인지 몰랐지? 세계 고양이의 날. 뭘 치고 있는 거지, 내가? 멤버를 치고 있어요. 근데 뭘 치려고 그랬지? 밸리드. 밸리드. 그러니까, 이 밸리드라는 단어 자체가요,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효한, 정당한, 뭐, 이런 뜻이에요. 뭐, 당연히 발음은 valid,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valid. 그러니까, 유효하냐, 유효성 검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validation이 됐냐, 이거 명사형이에요. validation이라고 하면은, 우리 또 요 계통에서는, 웹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validation. 특정한 공정 기준, 뭐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쓰일 수 있는 말이긴 한데요. 확인, 비준, validation.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맞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전체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validation.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유효성 검사.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유효성 검사를 하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유효성 검사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샘플은 네이버를 샘플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야. 잠시 너의 밸리데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 네. 여기 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있죠.
로그인을 하셨다면 로그아웃 해 놓으시고 보시면 회원가입이 보여요. 뭐 요즘은 회원가입할 때 당연히 뭘 하죠? 그거 검사하잖아. 뭘 검사하지? 개인, 누군지, 그 사람이 지금 가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를 하죠. 어쨌든 여기 뭐 이렇게 약관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요즘은 선택 동의가 있으면은 잘 이거 체크 푸세요, 여러분. 이거? 선택 동의가 있으면, 내 거 갖다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풀어놓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한번 살펴볼 때는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보통 여기 포커스를 찍었다가 빠지는 거지. 다른 데로 넘어갈 때 만약에 안 쓰고 넘어가면 얘가 여기서 빠질 때 체크해요. 포커스가 빠질 때 필수 정보입니다. 그래? 여기 비밀번호에서 빠지니까 또 비밀번호 필수 정보래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여기다 뭐라고 쓰니까 또 이렇게 빠질게요. 그러면 5에서 20분 전 영문 소문자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알았어요. 마구마구 써볼게요. 이미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회원 아무거나 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나 봐요. 그죠? 있겠지 당연히. 멋진 아이디네요. 네, DB에 갔다 온 다음에 내놓은 결론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갔다 온 거야. 이거 진짜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지고 멋진 아이디네요라고 찍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고요. 비밀번호도 따다따다따 개수가 얼마 된대. 그러니까 따다다따다따 어떤 식으로도 안 맞나? 잠깐만. 다다다다. 네, 여기에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기준에 맞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하고는 맞는 건데 만약에 비밀번호가 기준에 안 맞았어요. 그럼 비밀번호 확인은 뭐만 확인해요? 위에 거랑 똑같은지만 확인해요. 얘는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으면 그냥 통과돼요. 근데 똑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고 나와요.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아이디 형식에 맞는지 비밀번호 형식에 맞는지 검사를 하는 얘하고 얘뿐이에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에 실제 입력한 값을 그 뭐지? 그 뭐라 그랬죠? 레귤러 익스프레션. 회사에 가면은 꼭 물어보는 애가 있다 그랬죠? 그 무슨 형이 있다고? 네? 정규직이 있고 규식이 형이 있다고 그랬죠? 정규식. 네. 규식씨랑 얘기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규식이 네. 그래서 규식을 이용해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디 검사, 비밀번호 검사, 그렇게 이름은 쓰면 되는 거고, 그죠? 생년월일. 여기 보면 이제 성별도 나오는데 요즘은 성별 기준이 조금 남자, 여자밖에 없었는데 선택 안 함.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선택 안 함이라는 선택권 하나 더 준 거죠. 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성별이 있고요. 저는 성별을 이렇게 저걸로 했어요. 라디오 버튼. 그 다음에 본인 이메일 선택하시는 것도 있고요. 요거죠. 요 모듈만 내가 안 넣었어요. 휴대전화로 뭐 실제 본인 여부 확인하고 이거는 제가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나머지는 비슷하게 이것과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가서 볼까요? 로딩 완료. 로딩 완료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조금 감을 잡았으니까 정리를 여기 초반 정의를 좀 해볼까요? 유효성 검사를 어떻게 할지 별을 좀 그려놓고 여기다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네, 어떤 이벤트를 쓸 것인지 뭐부터 해가지고 저 이제 하나하나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입력 폼 유효성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사용자 입력 폼 유효성 검사라고 하면서 이벤트 종류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이벤트 종류는 말이죠. 블러 이벤트를 쓸 겁니다. 이 블러라는 말은요. 뭐 포토샵에서도 포커스가 이렇게 흐릿하게 빠지는 걸 블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본 사람은 이런 이벤트가 있는지 몰라요. 포커스 이벤트도 있고요. 포커스가 빠질 때 발생합니다.
들어가야지 빠지겠지. 그러니까 포커스가 한번 가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포커스가 빠질 때 발생하는 이벤트 블럭. 이걸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jQuery 이벤트 메서드가 있어요. jQuery 이벤트 메서드에 아예 블러를 레시기형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짠 레시기형이 만들어 놓은 블러 이벤트를 씁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on하고 이벤트명 쓰고 펑션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벤트 대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벤트 대상 누가 이것들을 받느냐? 여기 보면 인풋 타입이 전부 다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페이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가 대상 선정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 열어 놓으시고요. 이 대상들 보면 이런 아이디 이런 애들은 맞아요. 네, 아이디 요소 맞아요. 이런 애들 대상 맞아요. 비밀번호도 맞아요. 패스워드.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인풋 타입 패스워드는 좋아요. 따로 독특한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인풋 타입 텍스트라고 다 줘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풋 타입 텍스트. 이름도 인풋 타입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보면. 인풋 타입 텍스트.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남성, 여성. 체크하는 애가 인풋 타입 라디오예요. 얘는 라디오. 응? 라디오니까 얘는 검색 안 할 거야. 얘는 어차피 내가 기본값을 여성에다가 처음 줘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밸리데이션 검사 안 할 거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앞에 있는 거. 이메일 앞에 있는 애는 얘도 텍스트네요. 인풋 타입 텍스트.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셀렉트 박스. 셀렉트 박스는 아예 이거 인풋 타입이 아니니까 아예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요. 숨겨져 있는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밑에 li가 숨겨져 있거든요. 여기 인풋 타입이 하나 더 있어요. 인풋 타입 텍스트. 인풋 타입 텍스트로 다 돌리게 되면 얘가 이것까지 검사해요. 숨겨져 있는 얘까지. 그죠? 얘 때문에 밸리데이션이 안 끝나요. 계속 얘를 걸고 넘어가요. 야, 얘 안 된 거 있는데? 안 된 거 있어. 이러면서 계속 걸고 넘어가. 얘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빼야 돼요. 얘가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애고요. 지금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애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여러분들 모바일로 갔을 때 모바일 모듈에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검색할 때 나오는 얘 있죠? 얘도 인풋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 전에 내가 이거 추가해 놓고 얘가 계속 빠져가지고 엄청 헤맸었어요. 계속 뭐가 안 끝나는 거야. 뭘 검사를 계속해서 얘가 안 돼 있대 자꾸. 그래서 추적해 봤더니 얘가 걸리더라고. 인풋 타입 텍스트라고만 돼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거 이름이 없거든요, 지금. 물론 아이디 밑에 있는 인풋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선택하기가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이름을 하나만 줘놓을게요. 이름 하나만 줘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아이디 서치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이름을 클래스 서치라고 줘볼게요. 서치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본 HTML 페이지에서. 컨트롤 F, SEA, search. 서치라고 찾아보시면 피서치도 있고 물론 피서치가 두 군데나 있네. 네, 입력창 박스라고 있죠 여기? 요거. 저는 131번째에서 걸리는데 여러분은 라인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랑 붙여놓는 게 좀 달랐었기 때문에. 서치 찾으시고 여기 텍스트 있죠? 여기다 클래스 하나 주세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클래스 SEA search라고 search, search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search, 클래스 search. 똑같은 이름으로 쓰시면 되는데 클래스 쓰면 돼요. 제가. 그래서 얘를 뺄 거예요. 대상에서. 자, 그럼 이제 대상에서 뺄래. 요거 이제 꼭 쓰셔야 됩니다. 요거를. 자, 쓰시고. 다른 페이지에서도 물론 다 똑같이 맞춰주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페이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만 빼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요. 자, 멤버.js로 가신 다음에 다시 이벤트 대상을 생각해 볼 때 누가 대상이냐? 아이디가 이메일 2. 숨겨져 있는 애가 이메일 2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죠? 아니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S 내가 좀 전에 이름 줬잖아. search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 가 아닌 타입이 텍스트. 그죠? 텍스트인 입력 요소. 입력 요소 인풋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걸 대상으로 제가 할 거예요. 지금 이걸 jQuery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jQuery 표현 한번 해볼게요. jQuery 선택 표현법. 요걸 쉽게 표현할 수 있게 jQuery가 만들어 놨어요. input이라고 하고요. 대괄호 딱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타입은 그냥 쌍따옴표, 호따옴표 없이 텍스트라고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얘가 구분을 특성자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요. 타입이 텍스트인 애를 찾고요. 동시에 대괄호 아이디가 같지 않다, not equal, 같지 않다, not equal. 깜짝 놀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jQuery용 표현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CSS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메일 여기다 쓸게요. 이메일 투인 걸 빼주시고요. 대괄호, 그 다음에 옆에 대괄호. 클래스를 쓰세요. 클래스는 not equal, 같지 않다, not equal. 깜짝 놀라죠? search, S-E-A-R-C-H, search,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표현한 대괄호는 뭐냐면 속성을 얘기해요. 대괄호는 속성 선택. 속성 선택자, 대괄호. 그리고 not equal, 느낌표 equal. 요거는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건 jQuery죠. 일반적으로 쓰시면 안 먹혀요. 네. not equal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 이 대괄호 쓰는 문법은 속성이라는 CSS의 속성 선택자 방법이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타입이 패스워드인 것도 필요하죠. 이제 동시에 검사할 때 또 타입이 password인 입력 요소 input 이렇게 되겠죠. jQuery 선택 표현법은 이렇게 됩니다. jQuery 선택자 선택 표현법. 이거는 input인데 대괄호 타입이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 이렇게 쓰시면 돼요. input인데 타입이 패스워드.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요. 한꺼번에 달라 해서 선택자한테 넣어주시면은 되겠죠.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밸리데이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요. input인데 뭐가 어쨌다고? 위에서 썼던 거 복사해서 넣어봐. input인데 타입이 텍스트고 아이디가 not, 네, 이메일 투가 아니고 클래스가 not, 네, 서치가 아닌 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슝 하니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콤마 해가지고 계속 이어서 붙일 수가 있어요. 콤마 다음에 엔터 한번, 잠깐만, 계속 엔터 치면 안 되나? 여기 엔터 치려면 사실 백틱을 하시면 엔터 칠 수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서 엔터 치면은 더하기 기호 같은 거 해주셔야 돼요. 원래. 잠깐만 이거 백틱으로 넣어볼게. 앞뒤에 있는 거를 지우고 백틱 넣어둘게. 백틱 아시죠? 인터폴레이션 백틱 그리고 여기다 콤마 백틱 했어요. 첫 번째 조건 input type text id 클래스 오케이. 이거 콤마 엔터 한번 치면 그 다음 이상한 메시지 안 떠요. input 밑에 있는 위에 이거 드세요. 타입이 패스워드. 요거를 뒤에다가 콤마하고 들어간 애는 패스워드인 거. 그러니까 타입이 텍스트인 거하고 타입이 패스워드인 애를 찾는데 타입이 텍스트인 애는 아이디가 이메일 투가 아니고 클래스가 서치가 아닌 애들만 검사해 이런 얘기. 네. 위에 있는 조건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여기다가 엔터 블러를 하겠습니다. 블러 그다음에 여기다가 블러 자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할 거기 때문에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굳이 쓰겠습니다. 편리하게 this를 그냥 바로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블러를 만들어 주세요. 마무리해 줍니다. 블러, 블러.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러. 블러로 이렇게 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러. 네, 일단은 처음에 블러가 발생했는지만 먼저 여기다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콘솔을 찍어주세요. 여기다가 블러 발생. 아니, 콘솔.log에 블러 발생. 블러 발생. 요게 뜨는지 먼저 봐줄게요. 블러 발생. 콘솔.log에 블러 발생. 요것만 딱 블러가 여기 이런 애들한테 생기는지 보는 거예요. 블러는 찍었다 빠지는 게 다 블러라고 그랬어요. 찍었다 빼봅니다. 찍었다가 빼주겠습니다. 네, 찍었다가 빼준다. 아까 멤버 띄워놨죠? 네, 멤버 띄워놓은 데 가셔가지고 찍었다가 빼줘서 보세요. 여기 콘솔 띄워놓고 아이디를 찍었다 빠져봐봐. 옆에 아무데나 찍었다 딴 데를 찍으면은 블러 발생이라고 뜨는 거예요. 찍었다가 다른 데를 찍으면 다른 데를 찍어도 블러 발생이 돼요. 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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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가 발생되고 있나요? 블러 발생 이렇게 블러가 발생되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작동하는 거죠? 네, 이제 검사를 하면 되는 거야. 블러가 발생한 다음에 검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디에 대해서 검사. 그럼 이런 거 검사하는 함수를 이제 좀 이따 여기다 밑에다 갖다 붙일 거고요. 일단은 이제 값을 읽어와야지. 중요한 거는. 그래서 블러 발생 한번 확인했는데 블러 발생 밑에다가 찍어볼 거기 때문에 블러 발생 있는 거를 밑으로 내릴게요. 그리고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여기서 그 방금 블러 발생한 요소의 아이디 알아보겠습니다. 1번. 방금 블러가 발생한 요소에 다 아이디가 있거든요. 아이디는 그래서 let current ID, let current란 말을 정말 많이 써요. 네, 이 기술 계통에서도 current라고 그러지 now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여기 current, CID, current ID 이런 식으로 쓸게요. 달러 현재 발생하는 this, 네, this라고 하시고 점 attr i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이디 요소를 읽어오게 해서 여기다가 블러 발생 뒤에다 콤마 아이디를 찍어봅니다. CID. CID라고 찍어보십니다. CID. 그러면 이제 여기 찍었다 빠져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찍었다 빼면서 확인. 찍었다 빼면서 확인해 본다. 찍었다 빼. MID. 여기 옆에 보시면 돼요. 블러 발생한 애가 MID, 아이디를 얘가 읽어오는 거야. 패스워드에서 빠지면 또 MPW. 패스워드 확인은 MPW2. 찍었다 빼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름 찍었다 빼면 MNM. 이메일 앞서서 찍었다 빼면은 이메일 1 블러 발생. 네, 그래서 요게 쭉 지금 뭐 검사할 거 뭐 그렇게 무한히 많지도 않아요. 네, 이 정도만 검사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메일 검사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요게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했을까요? 블러 발생. 그럼 거기 있는 값도 읽어와야지. 2번, 1번 밑에 2번, 여기 밑에다가 2번 써볼게요. 2번. 2번은 바로 블러가 발생한 요소의 입력된 값을 알아봅니다. let 이렇게 해볼게요. current value, CV라고 할게요. CV, current value. 그래서 달러 this
attr 아니 attr이 아니지 이거는 점 발 이러면 되죠. 점 발 하시면 돼요. 네, 점 발. 이렇게 하시면 밸류가 이렇게 오는 거죠. 뒤에다 그냥 계속 같이 찍어보세요. 불러 발생, 컴마, cid, 컴마, 값은 슬래시 하나 해볼까요? 슬래시, 컴마, cv.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id, 컴마, 슬래시, 컴마, cv. 그래서 불러 발생했다 뒤에다가 값하고 id란 값을 찍어보는 거죠. 네, 뭐 읽어드릴 장치는 지금 굉장히 필수적인 애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읽어와야 될 애들을 제가 읽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읽어와야 될 애를 지금 읽어오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읽어왔는지 한번 확인, 여기 실제로 값을 막 써보신 다음에 불러를 해보세요. 그러면 MID에 어떤 값을 읽어야 했는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불러 발생 MPW에 입력된 값, 패스워드에 입력된 값, 이름에 입력된 값, 이메일 앞주소에 입력된 값, 네, 여기다 이제 각각 다른 값을 넣어봤는데 전부 다 입력된 값을 착 하고 읽어오는 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잘 확인이 되시나요? 허허.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값이 쫙쫙 찍혀주시면 성공입니다. 네, 값이 찍힌다. 우리 이런 거 시험 보는 데도 있다니까요. 제가 그 웹 에이전시에서 이거 시험 보는데 여러 군데 봤어요. 이거 옆에 폼 딱 해놓고 자바스크립트로 밸리데이션 하세요. 뭐 메시지 띄우게 하는 뭐 이런 거. 네. 그러고요. 여기 떴으면 확인된 거죠? 네, 확인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하고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러고 나서 빈값 체크 여부를 여기서부터 이제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빈값 체크 첫 번째 이제 비었는지 어쨌는지를 이제 체크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빈값 체크 예쁜 별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 만들기 쫙. 네, 여기다가 이제 블럭 안에다가 빈값 여부 체크하기를 하는 거죠. 3번 빈값 여부 체크하기를 여기다가 진행시키실 건데 if만 쓰면 되겠죠? 만약에 또 문장 자체는 되게 쉬워. current value CV가 넷넷넷 비었냐? 다운표를 비워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비었냐? 그럼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죠. 메시지 출력. 메시지 출력은요, 내가 어디다 찍어볼 거냐면 여기 지금 아무 메시지도 안 들어가 있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거 봐봐. 이렇게 할 건데 메시지를 출력할 건데 이거 가서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뭔가가 직접 선택 툴로 선택하시면 밑에 아이디 이름 밑에 여기 타이틀 밑에 뭐가 네모칸이 하나 있어요. 요게 메시지를 출력하는데 스팸 메시지 MSG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몇 번째 있는지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풋 다음에 스팬이 꼭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인풋 타입 스팬, 인풋 다음 스팬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직접 선택해서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인풋 다음에 스팬이 다 있어요. 비밀번호도 보면 인풋 다음에 스팬이 있어요. 그럼 인풋 요소 다음이니까 넥스트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가 딱 하나 있어요. 밑에 가서 보면 이메일 가서 한번 탁 찍어보세요. 이메일 있는데 선택 딱 가서 찍어보시면 스팸 태그가 있는데 셀렉트 다음에 얘는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셀렉트가 됐든 여기 뭐 선택되는 애가 인풋이 있든 뭐 이런 것 애들하고 형제잖아, 형제. 잘 보세요. 이렇게 가서 따져보면 형제예요, 형제. 형제들 중에 MSG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애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는 맨날 싸운다. 싸울 때 어떻게? 씨불 이러고 싸운다고. 시블링스. 시블링스 중에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메시지 출력, 대상, 달러, 디스, 나 자신. 나 자신은 지금 나 자신은 지금 건드려지네. 점 siblings. 네, siblings인데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 점 msg라고 쓰시면 네, 메시지인 애를 형제 중에 찾아서 거기에다가 텍스트를 넣는 거죠. 텍스트를 필수 입력이라는 메시지를 여기다 써봅니다. 필수 입력. 이게 if문이 되겠죠? if 빈값 처리. 빈값 체크. 처리가 아니라 체크. 빈값 체크해주는 애가 바로 얘입니다. 여기 빈값 체크.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어있다가 넘어가면은 이게 메시지에 찍히시면은 되는 거예요. 비어있다 넘어가게 한번 해보세요. 비어있다가 넘어간다. 찍었다 여기 나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한 일은 뭐예요? 여기 찍었다가 빠지면은 필수 입력 이렇게 되는 거지. 빠지면 필수 입력. 빠지면 필수 입력. 오호 빠지면 필수 입력. 얘도 다시 딴 데 찍으면 필수 입력. 전부 다 안 쓰고 넘어가면 필수 입력이라고 얘가 전부 다 찍어주시면 된 거죠. 필수 입력. 그런데 새로 한번 고치시고 테스트할 때 아까처럼 빈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디에다가 내가 공백을 스페이스바를 빠바바바바 막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탁 내려가니까 오! 필수 입력이라고 안 찍어줘요. 뭔가 넣었으니까 너 공백 넣었니?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빈값 제거를 딱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빈값 제거를 할 때 뭘 하죠 저희가? 여기다 트림 하면 되지 않아? 점?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트림. 네, 공백을 앞뒤 공백 제거하는 애거든요. 얘가요. 앞뒤 공백을 제거해서 넣는다. 그럼 지금같이 그냥 공백만 넣는 경우에는 100% 처리가 잘 돼요. 얘를 하시면. 트림. 트림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트림만 추가했어요. 뒤에다가요. 공백 추가 딱 하니까 필수 입력. 그죠? 공백.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고 공백을 내가 빡 넣었더니 공백조차 문자로 취급한다는 거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이게 땡땡땡 표시로 나오잖아요. 네. 아, 얘가 이렇게 공백만 넣어도 근데 필수 입력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걸렸을 때는요. 빈값 처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죠? 빈값 처리. 그래서 밸류를 다시 한번 담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빈값이면은요. 서비스 해주는 거 서비스. 서비스 차원에서. 공백 제거된 공백을 다시 출력. 제거된 공백 문자로 화면 입력창에 다시 출력합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해줘요. 제거된 공백 문자로 입력창에 다시 출력하기. 그러니까 cv 발 여기에 cv를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지. 그냥 cv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잠깐만. 달러 디스 나 자신의 밸류에다가 cv를 다시 넣어줘. 그것까지 되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놔두면은 입력된 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이렇게 입력하는 거야. 이거 봐봐. 공백 KKK 공백 PPP 공백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불러 빼볼게요. 탁 빼면은요. 앞뒤 공백 제거해 준다고 이렇게. 근데 중간 공백은 못 빼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간 공백은 못 빼주죠? 네, 모든 공백을 다 처리해 주지는 않네, 얘가. 그럼 모든 공백 다 처리해 주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한 줄만 쓰면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고요. 공백 3개 넣고 숫자 3개 넣고 내려가 봤더니 3개만 남아. 여기 보면은 공백하고 처리된 애가 나와요. 콘솔에 우리가 계속 찍고 있죠? 콘솔을 계속 찍히고 있었어, 지금까지. 아, 여기 공백 처리된 이 333, 뭐, 요것만 지금 여기에다가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이름 같은 경우는 이게 괜찮지 않아?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박서준 이랬어. 그리고 딴 데를 탁 찍으면은 중간 공백을 허용해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심하지 않을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 사이트에 딱 톰 행크스가 들어왔어요. 톰 행크스님이 딱 들어왔는데 블러를 딱 해보니까 자동 처리로 공백을 중간 공백을 제거 안 해주는 게 맞지. 앞뒤 공백을 내가 이렇게 아무리 줘도 다시 처리하면 앞뒤 공백 처리는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앞뒤 공백 처리 해주고 있어요. 이건 오케이야. 그런데 모든 공백 처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나 아이디에는 중간에 공백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쓰잖아. 예, 그래서 모든 공백 처리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공백 처리를 해줘야 되려와 해주지 말아야 되려가 나눠지네. 그래서 맨 위에 가셔가지고요. 위쪽에다가 미리 모든 공백 처리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모든 공백 처리 함수.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한 줄로. 콘스트 그로 스페이스. 내가 그로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로 스페이스는 cv라는 값을 받아서 cv라는 값을 이 안에서 점 리플레이스 해주는데 리플레이스를 할 때 슬래시 사이에다가 역 슬래시 s 슬래시 이렇게 하시면 s 문자를 다 찾아서 g 콤마 비워라 뒤에다가 빈 거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무슨 함수다? cv는 return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둥가루 안에 return cv 점 replace 여기 지금 좀 전에 쓴 것처럼 이런 걸 쓰는 거지. 역 슬래시 s g 위에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다가 쓴 문법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리턴 값을 가지고 있는 화살표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찾아오면 처리해준 애를 다시 돌려보내줘요. 공백을 제거해준 애를. 그리고 여기 슬래시는 뭐예요? 정규식. 정규식. 슬래시 사이에다 표현한 거죠? 슬래시 사이에 써주시고요. 요거 슬래시 사이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역 슬래시 s. 이거는 뭐냐면 공백 스페이스 문자를 얘기해요. 스페이스 문자를 역 슬래시 s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g라는 게 뭐예요? g는 모두 찾으라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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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이게 전역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 전역 전체 지역 다 찾아라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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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그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플래그라고 그래요. 플래그 문자 플래그 문자 전역 플래그 문자 플래그라는 게 뭐예요? 플래그 아이고 끝이 없어 이거 하려면
플래그는 플래그는 깃발이라는 뜻이잖아. 깃발이라는 영어 영 단어잖아요. 즉, 즉 표시자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정규식이잖아. 정규식 표시자입니다. 정규식 표시자 문법입니다. 표시자. 여러분들 이제 정규식을 좀 잘 아시려면 정규식 문법을 조금 보실 필요는 있는데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보시면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W3 스쿨스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정규 표현식 관련된 애가 오브젝트 펑션 클래스 어싱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규식 자체가 밑에 따로 있어요. 레퍼런스 여기 있나? 레퍼런스의 정규식. 위에 그냥 있었나 보다. 잠깐만. array, delay, break. regular expression 이거예요. 위쪽에 그냥 보통 항목에 있네. 상단 항목, 보통 항목에 있거든요. 이걸 내가 톡에다 드릴게요. 톡. 이게 정규식, 정규식. 정규식. 주식이가 여기 있고요. 이거 이 regular expression이라고 영어로 regular expression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reg exp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규식이고요. 정규식 문법은 뭐 펄 문법에서 따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슬래시 사이에다 표현하고 여기에다가 modifier라고 덧붙여주는 옵션이 뭐 G 같은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GI 뭐 대소문자 구분하지 마 I 뭐 이런 거 뭐 이런 문법들이 있는데 쓰는 문법들이 밑에 보시면 뭐 약간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써라, 뭐 문자만 써라, 영어 ABC 중에 나와라, 0부터 9 사이만 써라, 뭐 X와 Y, 요거 뭐 separate를 찾아라, 뭐 여러 가지 문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를 검사해주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이게 테스트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정규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해주는 애가 테스트 메서드인데 이 테스트 메서드는 예를 들어서 패턴이 여기 하나 있고 패턴점 테스트 해가지고 이 문자를 갖고 들어가서 검사를 하면은 결과를 true, false로 뽑아주는 애가 바로 테스트라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테스트 메서드 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밑에서 문법 저기 레귤러 익스프레션 검사하는 애한테서 내가 설명을 따로 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요거까지만 일단 봅니다.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참고는 이거 붙여놓을게요. 네,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 참고.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 없애는 거, 뭐 호출해서 공백 완전히 다 없애는 거 한번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그로 스페이스, get rid of space. 아까 여기 내가 이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썼던 거 이름들 있죠. 여러분들도 이름 지어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ID 해놓고 CID는 current ID, 즉 현재 ID, 현재 ID라는 뜻. CID. 내가 이름 지어줄 때 이렇게 이름 지어줬다는 거를 써놓는 거예요. 밑에다가. CV는 current, current value, 즉 현재 값이라는 뜻. 음, 전부 내가 이제 밝혀놓는 거지. 중요한 애들이지. 중요한 애들은 뜻까지 아주 그냥 명확하게 밝혀놓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밝혀놓고 current value, CID, CV, 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뭐지? 여기는 내가 그냥 CV라고 편의상 썼거든요. 이건 함수의 지역 변수죠?
함수 안에다가 쓰는 변수예요. 이거는 뭐 다른 값을 써도 같은 이름을 써도 얘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그 파라미터 전달 변수지 이름을 내가 편의상 그냥 CV라고 똑같이 썼을 뿐이지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애예요, 얘는. 얘를 호출해주는 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함수에 이거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게 기본기라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기본기야. 여기다 우리가 여기다가 뭐 바나 렛 이런 거 이렇게 선언해줘요? 네, 함수의 전달 변수는 선언 안 해주죠? 네, 그런 문법이 전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봤을 때 구분을 잘 못하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구분하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get rid of 불러줄게 이제 밑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트림을 여기서 했었잖아요. 트림을 여기서 하지 말고 이제 구분해가지고 갑시다. 여기 뭐냐면 이름일 경우 앞뒤 공백만 제거함. 앞뒤 공백만 제거해요. 요거는 바로 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으니까 트림을 이용해요. 그래서 CV는 그러니까 if 만약에 CID가 뭐냐면 MNM이라고 찍히거든요. member name 해가지고 MNM이라고 아이디가 나오는데 그 아이디의 경우는 CV에다가 공백 제거를 cv. 기존의 현재 밸류 트림만 해서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기타인 경우 else문 쓸 거예요 밑에다가 기타인 경우 모든 공백 제거 처리. 요거는 바로 grow space를 이용한다. grow space라는 내가 만든 거. 그걸 처리한다. else 그 밖의 경우에는 CV는 grow space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grow space 안에 CV를 집어넣어서 CV라는 값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grow space를 갔다 오면 뭐가 돼요? 모든 공백을 제거해가지고 얘가 CV를 다시 넣어주니까. 네. 트림만 해서 CV를 넣을 것인지 그로스페이스에서 모든 공백을 제거해서 CV에 넣을 것인지를 여기에서 간단하게 처리한 다음에 제거된 공백 문자를 다시 화면에다가 입력해 주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 문자 처리는 여기까지 된 거예요. 네, 앞단에서 저희가 처리해 줄 부분은 여기까지 처리가 된 겁니다. 중간 푸시를 하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중간에 이제 이렇게 단위별로 처리하는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를 단위 테스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단위별로 모듈 단위별로 기능 단위별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되겠지 뭐.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얘를 막 띄어쓰기를 했는데 딴 데로 불러를 딱 하면은 탁 전부 중간에 공백을 다 빼주죠. 예. 얘도 333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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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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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33이 6번만 나오면 되겠지? 여기 찍히는 거 보니까 333이 6번만 나오게 처리가 됐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름도 근데 이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막 공백을 하고 근데 중간 공백을 많이 넣는 건 얘가 안 지워져요. 트림일 경우에. 이렇게 쓰면 할 수는 없어. 박서준 이러잖아요. 뒤에 공백 막 이랬어. 딴 데로 갔어. 그럼 중간 공백 살려준다고 얘가. 중간 공백 하나 살려주죠. 얘만 그래, 얘만. 이메일도 용서 없어요. 앞에 공백, 중간 공백, 뒤에 공백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딴 데로 딱 가시면 딴 데를 찍으시면 네, 딱 그 값만 남기죠. 전부 공백 제거. 이게 그로 스페이스로 한 거예요. 저희가 역슬래시 s가 스페이스 문자를 골라주는 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냥. 네. 스페이스 문자.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된 거예요. 디스점 시블링스 MSG에다가 필수 입력이라고 찍어주는 거죠. 필수 입력. 밑에다가 내가 이거를 안 써줬구나. 그래서 끝나고 .msg는 박스는 인풋의 형제가 되는 거죠. 인풋 요소의 형제 요소예요. 형제 요소니까 시블링스 한 거예요, 제가. 시블링스. 근데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요소를 특별히 지정을 해주면 다른 형제 요소 중 특정 요소를 선택하는 거죠. 특정 요소 선택하려면 가로 안에서 써주고 아무것도 안 쓰는 시블링스를 이렇게 쓰게 된다. 그러면 아무 값도 안 쓰면 다른 형제들 모두를 선택해요. 아무 값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다른 형제 요소 모두 선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빈값 여부 체크했죠. 3번에 와서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는 거죠. 4번은 여러 줄 주석으로 눈에 팍 띄게 해주시는 거죠. 3번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쫙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시면서 3번, 4번이 된 거죠. 아이디일 경우 유효성 검사하기. 네. 검사 기준은 뭐냐? 검사 기준. 검사 기준은 내가 앞에다 써놨는데 미리 뿌려놓은 거 있죠. 아이디를 찾아가셔서 거기 있는 검사 기준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컨트롤 F 찾기 MID 찾아보니까 MID에 인풋 타입에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그냥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구나.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우리 이제 이거 밸리데이션 검사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뭐 몇 글자 넣어주세요 이런 말을 여기다 쓰진 않았네. 여기다 사실 써야 돼. 그냥 이렇게만 쓰면 안 돼. 이게 뭐야? 네, 여기다 써줘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써줄 애를 제가 여기 이제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냐? 밸리데이션 검사 함수를 개발 B팀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개발 B팀에서 만든 밸리데이션 검사 함수 좀 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분석 설계에 있다고 합니다. 분석 설계에 보시면 유효성 검사 함수라고 txt 파일이 있죠? 네. 분석 설계 유효성 검사 함수 txt 열어보시면 네, 여기 뭐 아이고 함수가 하나가 꽉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C 복사하기. 우리 member.js 하단에다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단에다가 member.js에다가 이걸 복사하고 복사했어요. 컨트롤 A, 컨트롤 C 전체 선택,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를 여기다 할 건데 맨 밑에 컨트롤 엔드 버튼 눌러서 최하단 jQuery 블록도 나가세요. jQuery 블록 바깥에다 놓는 게 진정한 선언적 전역 함수입니다. 네, 어디에서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기도 전에 미리 얘만 읽어드린다고 그랬죠? 얘만 읽어드려서 마치 뭐하고 비슷하다고 건포도빵에 건포도만 빼먹는 거. 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얘만 읽어주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볼까요? 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vreg 내가 이름을 vreg라고 썼는데 validation with regular expression이라는 말로 이렇게 줄인 말이에요. vreg. 다음에 기능은 값에 맞는 형식을 검사하여 리턴한다. 주인은 정규식을 다운표로 싸지 말아라. 이거 저도 실수를 가끔 하는 경우. 근데 이제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싸면 문자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정규식 검사를 못 해요. 정규 표현식은 다운표로 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자, 봐요. 이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근데 값 두 개를 보내주게 내가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는 검사할 값, 두 번째는 어떤 아이디 처리를 할 것인지 CID, value로, var하고 CID를 여기 변수로 이제 선언을 했고요.
얘를 호출할 때. 자, 그래서 정규식 변수는 reg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어 놨고요. 자,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나눠서 놨습니다. 만약에 id 검사다 그러면 케이스가 MID, 즉 CID가 MID면 이런 뜻이죠. 여기 두 번째 들어오는 파라미터 변수가 CID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값이 CID면 reg에다가 어허! 이걸 담는다고. 영문자로 시작하는 60에서 20글자 영문자 숫자 요런 식으로 밸리데이션식을 쓰는데 그죠? 시작할 때 A부터 Z 첫 번째 글자에 영문자를 써라. 영문자로 시작하는 이란 이 말이에요. 웃으면서 일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 얘네들 레귤러 익스프레션 문법의 첫 번째 시작은 요 슬래시하고 웃는 문자 이거를 하나 앞에다 집어넣어줘요. 시작할 때. 그래서 시작 문자는 A부터 Z 한 글자 처리. 그다음에 이어 붙여서 A부터 Z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으면요. A부터 Z 영문자 또는 이런 얘기예요. 0부터 9 사이의 숫자 중 어떤 것이든지 5글자에서 19글자를 그 다음 쓰게끔 되어 있는데 합치면은 이 앞에 한 글자가 빠지니까 6에서 20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달러 슬래시 달러는 뭐라고? 모든 일을 끝내거든 돈을 받고 끝내십시오. 네, 회사에서 봉사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웃으면서 일을 시작했지만 끝나면서 돈 받고 끝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G 그럼 뭐예요? 네, 다 찾아라. G 전체 전부 전역이란 뜻이에요. 이게 G가 글로벌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해석해서 밑에다가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예요. ID일 경우는 이겁니다. 영문자로 시작하는 6에서 20글자 문자 숫자. 뭐, 본 김에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예요. 비밀번호는 특수문자, 문자, 숫자 포함 형태 5에서 15자리를 처리해주는 그 밸리데이션 식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시작하면서 모든 문자에 5에서 15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 특수문자만 쓰는 애를 맨 뒤에다가 처리를 따로 해놨어요. 뒤에 보세요. 특수문자 특이한 애를 여기다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런 특수문자라고 내가 하는 애들을 꼭 포함해 줘라. 별 대괄호 안에다가 쓴 애들을 얘가 검사를 해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쓴 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숫자 뭐 D는 숫자 체크, 숫자 사용을 했는지 체크하는 애가 D예요. 영문자, 대문자 또는 소문자. 만약에 대문자 또는 소문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영문 A-Z, 대문자로 A-Z 이렇게 두 개 쓰면은 또는이에요. 둘이. 그래서 전체에서 찾는 게 별입니다. 별은 하늘에 있죠. 그래서 문법 자체에 이 별을 써놓으시면은 예, 전체를 다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수문자 사용 체크.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체크해서 반드시 예,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음표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 그 자리를 전부 다 체크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문법이고 이메일 표현식에 이게 제일 가장 뭐랄까요? 제일 그냥 정규식에서 아주 유명한 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 여기 보면은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식 중에 뭐 at이 들어가야 되고 네, 뒤에 보시면 뭐 점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자 개수가 뒤에 그 확장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뒤에 있는 부분 여기 점이 들어갔을 경우에 영문자에서 뭐 두 글자 이상, 6글자 미만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충족시켜주는 요게 바로 이메일 검사인데 이메일 검사식이 제일 복잡해 보이죠. 네,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검사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은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은요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메일 정규식만 찾으셔도 나와요. 쏟아져 내려요. 정규식 이메일 정규식 하면은 뭐 정규 표시, 이메일 패스워드 유효성 검사식 뭐 여기 뭐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뭐 어떤 정규식이든 여기에 막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레귤러 익스프레션.
핸드폰 정규식 형식, 일반 전호 정규식 형식,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이 딱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돌려주는데 이렇게 검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케이스를 저희가 거쳤죠? 렉이라는 변수를 내가 여기다 만들어 놓고 해당되는 애가 여기 할당이 됐겠죠. 이거는 따옴표로 이거를 싸면 안 된다고. 이걸 싸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쌌잖아요. 이걸 따옴표로 싸면은요 문자가 돼서 검사를 못 해요. 이렇게 싸면 안 된다. 그대로 변수에 넣어주시고, 자, 해당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정규식 검사를 위한 JS 메서드, 테스트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정규식점 테스트 검사할 값 하시면 그 검사할 값이 정규식에 맞는지 검사해서 결과로 true와 false를 검사해 줍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return 이 함수를 빠져나갈 때 얘를 가져가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위에서 할당된 이메일인지 패스워드인지 아이디인지 할당된 애를 가지고 테스트 검사를 했는데 네가 보내준 값으로 검사를 해서 true, false 값을 만들어낸 애를 이 함수를 호출한 대로 return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호출한 곳으로 검사 결과를 return한다. 네, 이 정도 함수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예요. 굉장히 간단한 함수예요. 네. 그래서 이 vreg을 이제 호출해 주시면 돼요. 이제 vreg를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해당되는 애만 잘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값, 두 번째는 id. 값을 보내고 id를 보내면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뭐 국립과학수사연구, 뭐 국립 여기 친자 확인해보겠다. 그러면 샘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누구라고 하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과만 돌려준다. 자, 여기로 오십니다. 그래서 ID 검사 기준은 뭐라고? 아, 밑에 있었던 거 복사할까요? 영문자로 시작하는 6에서 20글자 영문자 숫자. 이거는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member. 앞에도 있어야 돼. 여기 앞에도 이거 집어넣으세요. 여기 플레이스홀더가 미리 안내 문구를 뿌려주는 애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그냥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쓰지 말고 이거를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영문자로 시작하는 6에서 20글자 영문자 숫자. 네, 비밀번호도 넣어주세요. 비밀번호도 뭐야? 특수문자, 문자, 숫자 폼 형태 5에서 15자리 라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냥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하는 데다가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우리 유효성 검사 함수에 들어가 있는 그 목표 포맷, 그 포매팅에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써주시는 게 서비스 차원으로 좋겠죠. 네, 플레이스 홀더 여기에다가 넣어주신다. 줄바꿈 해볼까? 자동 줄바꿈.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일 때 플레이스 홀더, 패스워드일 때 플레이스 홀더. 확인은 뭐 똑같이 해주시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이름. 이메일 있는 데 가서 사실 써야 되는데 이메일 메시지는 여기다가는 안 뿌릴게요. 왜냐하면 이메일은 검사해서 바로바로 검사 결과를 타이핑하는 순간에도 계속 검사를 할 거거든요. 네, 여기는 안 뿌려도 돼요. 이메일 형식에 맞춰주세요는 말은 안 뿌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잠깐 테스트해서 보시면 여기다가 칠 때 바로 치는 순간 바로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여기서 바로바로 검사해요. 이렇게 검사하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점 찍는 순간 또 틀려요. 이렇게 하면 또 이메일 형식이 맞아. 또 점 이상한 문자 넣으면 안 맞아. 이렇게 하면 벌써 또 틀렸어. 뭘 써도 틀려.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검사해가지고 맞지 않는 이메일 형식들을 여기다가 리턴을 할 거기 때문에 이메일 앞에는 뭐 칸도 조건이와 이메일 앞주소라는 메시지만 두시고 여기에만 메시지를 이렇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만. 네.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갑니다. 멤버 여기 이제 이거 아이디 검사부터 할게요. 여기 아이디 검사 기준이 뭐라고? 검사 기준 아까 복사해서 여기도 넣어야 되는 거였는데 영문자로 시작하는 이거 다시 복사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요 검사 기준 요 얘기를 하려고 거기까지 온 거야 지금. 요겁니다. 별을 좀 더 할까? 따다다따따따따 네 이렇게 영문자로 시작하는 6에서 20글자 영문자 숫자
자,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위에서 이어볼게요. 뭐냐, if문 시작했죠, 우리가 여기서. 그럼 이거에 붙여가지고 만약에 이게 빈 값이 아니다. 그러면 else if로 빠지면 좋겠죠. 세트를 만들게요. if문 세트를 만듭니다. else if 이거죠. 네. CID가 뭐라고? CID MID 여기다 MID라고 쓸게요. MID MID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MID else if인데 여기 이거 뭐라고? ID 검사 ID 검사 else if 이렇게 해줄게요. ID 검사 else if 그리고 여기 ID 검사 안에서 이제 통과하고 불통과를 나눠야 되겠지? 이 콘솔에서 한번 검사만 한번 돌려볼게요. 콘솔 검사만 한번 해볼게요. 콘솔 한번 여기다 찍어보세요. 콘솔.log 검사 결과 네. vleg 이걸 보낸다고 여기로 보낸다고 vleg cv 현재 값이 cv고 현재 아이디는 cid잖아. 이렇게 보내주시면 검사 결과가 여기 나오겠죠. 검사 결과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MID일 때 검사 결과를 알아본다. vleg라는 대로 값을 두 개 보내시면 검사 결과가 true false로 돌아오겠죠. 이 자리에 true false가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함수는 true false를 리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페이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이디만 바꿔서 넣으시면 돼. 이렇게 딱 불러시키면은 false. 아, D만 갔더니 false네. S, D, E, E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글자 수가 5개만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false 나왔어요. 그럼 6개면 되나? true. 6글자니까 true 났어요. 근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걸 다 지우고 보시면 영문자로 시작하니까 영문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숫자로 5, S, D, F, G, H 뭐 이런 식으로 막 넣었어요. 그러니까 6글자는 맞는데 6글자 이상 이때 true 나냐? 그러면 false 나요. 네. 이 값을 찍히는 걸 잘 보세요. false 나요. 검사 결과 false. 왜냐하면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숫자 앞에다가 A라는 글자 하나 더 붙여볼까? 불러 딱 시키면 그때 true로 나요. 네, 그러니까 얘가 영문자로 시작하는지 개수가 맞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는 게 맞죠. 만약에 개수가 부족하게 3글자만 넣었어. A5S 이렇게 넣었더니 false 나요. 개수가 안 맞아서. 네, 그러니까 얘가 체크하고 있는 게 맞죠? 이렇게 넘어야만 true. 검사 결과가 true, false가 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밸리데이션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는 거죠.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는 거죠. 샘플을 보내는 자, 이걸 보내고 테스트를 딱 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처리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검사 결과 나오는 건 주석 처리해보시고 이걸 살려두면 또 검사를 계속 하니까 주석해 놓고 if문 써주시면 되겠죠. if문. if문 안에다 뭘 써요? vleg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볼까? 요게 true가 나면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가 나는 메시지를 띄우고 싶거든요. if문에다가 메시지 띄우고 싶어. 만약에 불통과일 경우. 그러면 불통과일 경우에는 얘가 false가 나야지 불통과 아니에요? 그죠? false 날 때 if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결과를 반대로 뒤집어라. 그게 앞에다가 not을 쓰시면 돼요. 불통과일 경우. 즉 앞에다 not을 써서 false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불통과일 경우. 네. not 연산 잘 썼잖아요. not. 이게
not 연산자예요. not, not 연산자.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들어가. false일 때 if문으로 들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not 연산자를 위에다 쓴 거예요. not. 그래서 여기다가 메시지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띄우기. 달라티스 나가신 점 시블링스 안에 누구 MSG 네 MSG 여기다 텍스트 찍어주시면 되겠죠? 텍스트 얘도 물론 기준이 아까 앞에다가 보여주긴 했지만 영문자로 시작하는 6에서 20 영문자 숫자 이걸 찍어줄게요. 네 여기다 그대로 다시 한번 써주세요.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영문자로 시작하는 6에서 20글자 영문자 숫자 이렇게 찍어주는 거지. 이게 맞는가? 그리고 만약에 맞으면은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났지. 이건 이 부분 끝났잖아. 끝났는 데다가 이렇게. 이 부분은 무슨 이 부분? 아 여기다 설명도 다 해주는 거야 뒤에다가. 이건 이 부분 닫는 것도 ID 검사 불통과라고 그 이 부분이고요. 불통과 이 부분이고요. else문은 그 다음 다른 그 밖에 else잖아. 이거일 경우에는 이제 검사 결과가 통과이면 그게 else문 지금 else문. 그래서 이건 통과 else문. else ID 검사 결과 통과 S문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아주 예쁘게 딱 정말 눈에 팍팍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메시지를 아까 그 네이버에서 훌륭한 아이디네요 라고 그 문자를 여기다 찍어주는 거지. 달라 디스 나 자신 메시지 여기 메시지 찍기 성공 메시지 출력 성공 메시지 출력을 여기다 하는 거죠. 디스 달라 디스 나 자신 디스 지금 입력한 a.siblings 안에 ms.msg 네, 일때 텍스트를 텍스트 훌륭한 아이디네요. 라는 메시지를 탁 띄워주는데 일단 훌륭한 아이디네요. 라고 찍어주는 것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글씨가 빨갛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빨간 글씨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거든. 근데 훌륭한 아이디는 녹색 글씨로 우리가 네이버도 출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색 글씨로 나오게 해주는 처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분기가 잘 되는지 일단 봐야 되겠죠. 내용 분기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내용 분기가 잘 되는가? 글씨가 무지하게 크므로 푸시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윗부분이 안 보이셨던 분은 윗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훌륭한 아이디. 볼게요. 자, 여기다가 틀리게 넣으면은 허허허 빠져나가면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띠릭 맞춰서 넣었으면 훌륭한 아이디네요. 만약에 다시 또 틀리게 넣어볼게. 띠릭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훌륭한 아이디구나. 숫자를 시작한다. 그러면 갑자기 영문자로 시작하는 6에서 1글자 영문자 숫자라고 딱 나오겠죠. 네.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훌륭한 아이디가 되는 순간 우리는 녹색 글자가 나오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녹색 글자 세팅을 미리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주시기만 하면은 온을 주기만 하면 온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온 주면 녹색 글자가 되거든요. 얘가 온 주는 순간 여기다가 MSG에다가 온을 여기에 클래스 점 클래스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강제로 적을 수 있죠? 미리 적었더니 컬러 그린 이런 애가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컬러 그린 세팅된 애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봅니다. 온 주면 돼요. 여기다 온을 적읍니다.
add class 하세요. 점 add class. add class on.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add class on. 근데 벌써 딱 예상이 되지 않아? 얘한테 훌륭한 아이디 만들었다가 얘가 갑자기 아이디를 고친다고 이 사람이 또 막 고친 다음에 틀린 게 됐을 경우에는 예, 볼게요. 네, 봐봐. 예상된 게 바로 녹색 글자로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지.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라고 딱 나왔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이 난 숫자로 시작할 거야. 그래가지고 7 이렇게 해서 시작을 탁 했더니 녹색 글자로 네, 이 사람한테 훌륭한 아이디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on을 빼야지. 그래서 remove class on 위에다가 붙여줍니다. 점 remove class on 이라고 해주시면은 클래스 빼기가 되는 거죠. 얘는 on이 뭐 있으면 빼주기 때문에 없는데 빼주라고 해서 에러가 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가 또 잘 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띄우기. 성공 메시지 출력.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가 더 추가되게끔 해주시고 지금 변경된 부분은 다시 한번 푸시를 넣으면서 테스트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짠! 다시 한번 봐야지.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다가 리리리리리리리 훌륭한 아이디였다가 훌륭하지 않은 아이디로 변경하면 빨간 글씨로 짠! 안 돼! 그랬다가 훌륭한 아이디를 다시 만들었다가 네, 여기에다가 내용을 지우고 빈 칸으로 다시 딴 칸으로 가볼게요. 필수 입력. 필수 입력도 녹색으로 나와요.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필수 입력 하는 데에도 remove 클래스를 하나 넣어주세요. 필수 입력에 remove 클래스 on 이거를 카피해 가세요. 이거를 그냥 카피. 비었을 때 빈값 여부 할 때, 빈값 여부 여기서 이거 remove on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안전하게 텍스트도 바꾸고 remove on도 미리 넣어 놓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를 해주겠죠. 이거. 이 녹색 글자 빼는 거죠, 이게. 녹색 글자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녹색 글자 지움, 녹색 글자 지움이고 이거는 얘는 뭐예요? 녹색 글자죠, 이거. 이거 아니잖아. 얘가 녹색 글자구나. 녹색 글자. 얘는 녹색 글자 지움이 되는 거. 네, 이게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아이디 파트는 끝났구먼. 네, 아이디 파트 끝났으니까 아이디 파트 체크. 비밀번호 검사는 아이디 검사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4번 파트를요 이렇게 전체 영역 잡고 밑에다 복사해서 내리세요. 아이디 검사라고 한 걸 여기까지 Shift 잡고요. Alt Shift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보시고 여기 4번 다음에 5번 해서 5번 똑같은 애니까 잘 고치셔야죠. 5번 비밀번호 검사. 비밀번호일 경우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을 비밀번호일 경우 유효성 검사하기 유효성 검사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메시지 띄워주는 애는 바로 특수 문자 밑에 있는 대로 다시 내려갔어요 제가요. 특수 문자 숫자 포함 형태의 5에서 15자리 이게 되겠죠? 네. 5에서 15자리 특수 문자 숫자 포함 네,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네, 검사 기준은 이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붙여넣기. 아이고, 복사가 안 됐구만. 이걸로 기준을 삼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id가 아니라 mpw 되겠죠? CID는 mpw. W 때 들어와서 검사 결과를 얘가 돌려주는데 vleg는 똑같이 갈 것 같고요. 해당 경우에는 id로 패스워드로 들어갈 테니까 불통과일 경우에 메시지 띄우기만 내가 여기다가 특수 문자 요거 좀 전에 복사한 거 여기다 똑같이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컨트롤 V. 그리고 비밀번호일 경우에는요, 뭐 녹색 글자가 들어오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지우셔도 돼요. 그냥 지우면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성공 메시지는 별도로 필요 없어요. 메시지를 그냥 지워주면 돼요. 뭐 훌륭한 패스워드입니다. 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얘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메시지를 비워주시면 됩니다. 뒤에 부분에다가 메시지 비우기, 성공 메시지 출력이 아니라 메시지 지우기. 자,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면 방이 있는지 물어보죠,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콩글리시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서요. Is there an empty room? 뭐 이런 식으로 빈 방 있어요? 지역해서 물어보면 네, 뭐 되게 어색해 한다고 합니다. 그 영어 쓰는 나라들이 빈 방?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네, 뭐 예약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reservation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뭐 여기다가 시블링점 비어 있다. empty. 네,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지워져요. empty. empty 이렇게. 그러면 empty 하면은 메시지가 싹 지워지는 겁니다. 그냥 empty. 비어 있는. 네. empty. 우리가 empty를 따로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한번 지나갔던 것 같아. empty가 뭐다? empty. 이거는 선택 요소에 텍스트를 지움. 이게 empty입니다. empty.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지움. 네. 그래서 비밀번호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기준에 맞게끔 이제 잘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밑에 그 말 바꿔야지. 아이디 검사 결과 통과 아이디 검사 이게 아이디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밀번호로 컨트롤 D 이 설명도 바꿔놔야죠. 비밀번호 검사 결과 통과 비밀번호 검사 비밀번호 여기 설명도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비밀번호도 순식간에 처리를 했는데 테스트를 해봐야죠. 비밀번호 쪽을 처리한 거는 푸시 한번 하고 제가 테스트하러 가보겠습니다. 테스트 더스트 자 테스트 여기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특수문자 문자 숫자 포함 그러니까 반드시 특수문자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문자 숫자도 들어가셔야 되고 5글자 이상 15글자 미만인 뭐 이하인 글자를 꼭 넣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지. 똑같은 문자를 쓰면 안 되겠지. 이렇게 그것만 있으면 AA11 느낌표 그럼 5글자 되지. AA11 느낌표 이런 걸 넣었어야 돼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통과하는 거지. 네, AA11 느낌표 이런 식으로 두니까 이제 느낌표를 그냥 숫자로 바꿔놨다. 그래도 불통과 되겠지. 개수가 안 맞아도 안 되겠지만 느낌표. 그리고 만약에 AA 느낌표 숫자를 안 써도 걸리고요. 네, 숫자를 안 써도 걸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찍은 애는 여기다가 미리 찍어보기 콘솔에 보면 항상 여기 나오죠. 네, 나와요. 네. 느낌표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에 찍혀요. 내가 지금 MPW 찍은 애가 여기 나와요.
되죠? 통과됐나요? 그리고 이제 통과했으면은 메시지가 불통과 시에 떴던 메시지가 지워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떴던 메시지가 잘 넣었으면 통과 시엔 지우는 거죠. 메시지가 비워지는 것까지 확인.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보세요. 네. AA11 느낌표 다 집어넣고 숫자 개수도 5개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네, 그것까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도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밀번호 확인은 사실 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은요. 비밀번호 위에 있는 애하고 같은지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얘랑 같냐? 여기 데이터가? 라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공시키신 애가 5번이 지금 성공하셨으면 5번을 카피해서 형식 찍는 건 비슷하니까요. 요거를 Alt Shift로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이거를 5번 다음에 else if문 6번이라고 만드시고요.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라는 말을 이렇게 컨트롤 밑으로 내려가면서 D 여기까지 잡아놓고 한 번에 지금 바꿔주세요. 방향키 한번 옮기고 확인. 비밀번호 확인이라고만 뭐 여기 확인 검사 확인으로만 다 바꿨어요. 비밀번호를 잡으시고 비밀번호 확인 일 경우 이제 빠져나갈게요. 유효성 검사. 검사 기준은 입력된 이런 값이 아니라 입력된 비밀번호와 일치 여부죠. 입력된 비밀번호와 일치 여부. 굉장히 간단하겠지. 그러면 여기는 MPW2라고 검사하시고요. CID가 MPW2일 때 이거는 뭐 이걸 검사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검사하는 식은 지워버릴게요. 비밀번호 확인값과 일치하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 확인값과 비밀번호 값이 같지 않으면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같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설명은 지금 여기 해당 사항하고 조금 다르니까 지우고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를. 현재 CV라는 값은 not는 같지 않으면이 not는 이렇게 하시고 달러 여기서 선택해 주셔야지 샵 mpw라는 애가 발 이렇게 하면 그 밸류하고 같은지 not는 이 바로 위에 있는 mpw라는 항목하고 같은지라고 직접 이렇게 컨택을 해 오신 다음에 이게 같지 않을 때 이 안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죠? not는 같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죠? 같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not는 같지 않으면 not는 메시지는 어떻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찍어주면 끝나는 거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찍어주시면 성공.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가 통과하면 밑에처럼 비워주시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똑같네요. MSG, MT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고 위에 요 판별만 다르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패스워드 발과 같지 않으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찍어주시면 된다. 디스라는 키워드가 아주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딱 찾아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요, 검사 한번 해주시고 그냥 푸시 한번 할게요. 네. 일단 오전 코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다 됐어요. 비밀번호가 같으면은 통과하는데 틀리게 해보세요. 그냥 비밀번호
됐는지 같이 않은지만 통과 그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잘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따가 요거까지 체크해 가지고 밑에 이메일 검사까지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